사랑하면 할수록 빠져들고 더 주고 싶고 다 알고 싶고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구걸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올인할수록 모래를 꽉 쥐었을 때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남녀 관계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남녀 관계가 정말 역설적이게도 조금 덜 사랑해야 오래 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연락도 좀 줄이고 속도도 좀 늦추고 내 삶의 균형을 먼저 잡아야 그 사랑이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왜 조금 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오래가고 깊어질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덜 사랑하는 거지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결론이 제일 중요하니 반드시 끝까지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가 보시죠. 왜 조금 덜 사랑해야 할까요? 너무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아는데도 본인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덜 사랑한다는 건 차갑게 대한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공백과 여백을 남기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강한 자극에는 빨리 적응해요. 너무 과한 애정 표현, 과한 관심은 결국 익숙함에서 무감각, 그리고 지루함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상대가 나를 더 그리워하고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불안형 애착일수록 상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상대에게 집착을 하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잉 투자는 주식에서 손실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면 균형이 깨지고 관계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남자에게 하루 10번 이상 연락하고 매번 먼저 만나자고 하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는 부담된다며 도망가거나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근데 상담 후에 역설적이게도 연락을 줄이고 자기 생활에 집중했을 때는요, 오히려 남자가 쫓아오는 경우나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기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멈추거나 통제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평생 할 수 있을 정도의 애정 표현만 하세요. 상대가 숨 안 막힐 정도의 애정만 주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주어야 해요. 과하게 주면 결국 지쳐서 못하게 되고 그 순간 상대는 큰 박탈감을 느끼죠. 차라리 평생 할 수 있을 정도의 숨쉬듯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남녀를 떠나 인간관계는 일관성이 결국 신뢰를 만들어요. 가끔 폭발적인 애정 표현보다는 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애정이 상대에게 더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사랑해 10번 말하는 대신 꾸준히 하루 한 번 진심 담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폭탄보다는 평소에 소소하게 챙겨주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일에만 확 애정 표현하지 말고 평범한 날에도 작은 애정을 꾸준히 표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남자가 연애 초반 매일 장미꽃 백송이를 보냈는데 결국 3개월 만에 지쳐서 선물도 끊겼습니다. 반대로 5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챙겨준 커플은 여전히 애정이 식지 않았죠. 이제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사랑은 폭죽처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촛불처럼 오래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촛불 하나면 평생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죠? 애정 표현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리듬으로 숨 안 막히게 꾸준히 해야 진짜 오래가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밸런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랑은 인생의 한 챕터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의 100%가 되면 관계가 흔들릴 때 내 삶 전체가 무너져요. 반대로 사랑이 인생의 여러 챕터 중 하나일 뿐이라는 프레임을 갖추면 훨씬 건강해집니다. 살아보니 세상사 모든 게 그래요. 사람은 사랑, 일, 취미, 관계가 고르게 분배될 때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하루 루틴에 연애 시간과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연애 때문에 친구, 가족을 포기하지 말고 일정 비율을 지키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연애라는 한 바구니에만 기댈 게 아니라 다른 삶의 기둥을 활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랑에 올인하던 여성이 회사 성과를 내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남자가 더 집착하고 의존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삶의 밸런스가 곧 가치 상승의 원천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밸런스 없는 사랑은 다이어트 없이 치킨 매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맛은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결국 사랑을 잘하려면 상대만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 삶 전체의 균형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기복이 없어야 합니다. 잘해주다 못해주지도, 못해주다 잘해주지도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끔 화나고 감당 안 될 때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얘는 이렇구나라고 여기면서 본인의 사랑을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랑에서 가장 지치는 건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떤 날은 하늘 끝까지 잘해주다가 어떤 날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시기면 상대는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꾸준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주게 되죠. 결국 꾸준히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사랑받아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기분 좋을 때 선물 공세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분 안 좋다고 연락 씹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기본적인 예의와 관심만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처럼 카톡은 하루 두세 번 정도 꾸준히 한다거나 화가 나도 최소한 나중에 얘기하자 정도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약간만 플러스해서 챙기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명심하세요. 사람 마음은 보일러랑 똑같습니다. 갑자기 확 데워졌다 식으면 고장나요. 적정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제일 따뜻합니다. 즉, 너무 잘해주지도 갑자기 못해주지도 말고 늘 같은 온도로 일정하게 대하는 것이 상대를 오래 붙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계속 찾고 매달리지 말고 잔잔하게 그 감정을 느끼세요. 사랑은 감정 소비가 아니라 감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대부분 이 마음을 상대에게 쏟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랑은 감정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듯이 조용히 감상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과도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상대에게 압박을 줍니다. 반대로 감정을 내 안에서 잘 소화하면 안정애착을 만들 수 있죠. 구체적 팁을 드리자면 보고 싶을 땐 연락 폭탄 대신에 그 사람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후에는 다음에 뭐 하지? 라며 무리하게 일정 잡지 말고 그날의 여운을 천천히 곱씹는 거죠. 그리고 궁금증이 폭발할 때는 캐묻는 거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고 멈추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자가 늦게 답장할 때는 왜 안 하지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사진 한 장 보면서 감정만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벚꽃 구경 같은 겁니다. 휘몰아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피는 걸 즐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랑해서 다 쏟아붓는 위험을 피하면서도 내가 가진 감정 자체를 풍요롭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당신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제발 올인하지 마세요. 사랑은 교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사랑은 내가 부족한 걸 상대에게서 얻으려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올인하고 매달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도망가지만 여유롭게 흘려보내면 오히려 상대가 그 흐름에 스스로 끌려 들어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안정된 사람일수록 매력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율 속에서 나눌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나 없으면 안 돼 대신에 같이 하면 더 즐겁지라는 태도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내 일상을 충실히 살면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을 보상으로 기대하지 말고 표현 그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 여성이 연애 내내 나 사랑해를 수십 번 확인하던 습관 때문에 결국 남자가 지쳤습니다. 반면 다른 여성은 묻지 않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면서도 가끔 애정을 표현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넌 날 사랑하긴 해 라며 먼저 확인을 구했죠. 이제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ATM 기계가 아닙니다. 카드 꽂고 버튼 누른다고 원하는 만큼 뱉어주지 않아요. 흘려보내야 돌아옵니다. 즉, 사랑은 내 전부를 쥐어 짜내는 교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흘려보내는 여유로운 흐름일 때 가장 오래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데이트보다 운동, 자기개발, 친구 만남 일정을 먼저 두세요. 남자는 손에 안 잡히는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영화 보자 했는데 오늘은 필라테스 예약했어 라고 말하면 남자 머릿속에 쟤가 나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하네 라며 긴장감이 생깁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계획에 남자를 끼워 넣는 겁니다. 남자에게 모든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짜놓은 삶의 계획 속에 남자를 옵션처럼 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남자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이 곧 애착을 강화시켜요. 여기서 구체적 팁을 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엔 이미 친구랑 약속 잡았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다음 달은 자격증 공부 때문에 바빠. 그 사이 주말 하루는 너랑 보내고 싶어. 이렇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자가 갑자기 금요일에 보자고 했을 때 금요일은 이미 헬스 PT 예약했어. 대신에 토요일 저녁 어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그 남자는 내가 그녀 시간을 빼앗아야 하네라고 느끼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자는요, 자동차는 풀옵션 차를 좋아하지만 사랑에서는 그 남자 자신이 옵션이 되는 순간 미쳐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즉, 내 시간을 지킨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남자가 내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폭죽처럼 한순간에 다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잔잔하게 감정을 감상하면서 촛불처럼 오래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기복 없이 꾸준히 숨막히지 않을 정도의 애정만 주어야 상대가 더 간절해져요.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균형 있게 살아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싶어져요. 그러니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지 말고 평생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세요. 그게 결국 가장 크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